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꼭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져요. 화장실 때문도 아니고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자꾸 깨요.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게 꽤 많은 분들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혼자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부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말이죠, 내장형 알람 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생체 시계라고 하는데요. 뇌에서 지금은 자야 할 시간, 지금은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틀어지면 몸은 자고 싶은데 뇌가 일어나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간과 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졌거나 몸에 염증이나 피로가 많이 쌓이면 이 시간대에 자주 깨게 돼요.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 중엔 자는 도중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온다, 깨어나면 이유 없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 현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뇌는 이 시간에 미리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을 뿜어내요. 결과는요? 벌떡 눈 뜨게 됩니다. 심지어 이걸 반복하면 뇌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맞구나 하고 학습해 버려요. 그러면 진짜 매일 깹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수면 자체가 얕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요. 젊을 땐 밤새 쿨쿨 자던 분들도 40대 중반만 넘어가면 작은 소음에도 깨어나고 다시 잠들기도 어렵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자,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새벽에 눈을 뜨는 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나 좀 봐줘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피곤하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다고, 또는 생활 습관이 조금 어긋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왕 깼으니 스마트폰이나 한번 볼까?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정말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이게 두 번째 문제를 부릅니다. 오늘의 피로가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그 화면을 켠 그 시점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새벽 시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깨어나도 다시 푹 잘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금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아직 따뜻하고 방 안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어디로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시간만 확인하고 끌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뇌는 착각합니다. 햇빛인가? 그 이유는 블루라이트 때문이에요. 이 파란 빛은 태양광과 유사해서 뇌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뚝 하고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회복 모드에서 업무 모드로 전환됩니다. 몸은 침대에 있는데 뇌는 이미 출근한 거예요. 눈은 점점 또렷해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다시 잠드는 건 점점 멀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분명 시간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띵! 오늘의 날씨입니다. 띠링! 누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스 속보, 주가 하락. 손가락은 의식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어느새 SNS, 뉴스, 쇼핑몰, 유튜브. 당신의 두 눈은 이제 완전히 깨어 있죠. 그리고 시계는 어느새 4시 20분. 잠은
네, 멀리 가버렸습니다. 특히 이런 자극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이라는 건 뇌가 가장 민감한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부정적인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우울감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정보가 아니라 불면을 만드는 자극 덩어리로 변하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스마트폰은 새벽에 절대 켜지 말아야 할 것 1순위라는 거요. 그럼 방법은 뭘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째, 침대 옆엔 스마트폰 대신 아날로그 탁상시계를 두세요. 밤중에 몇 시인지 확인은 해야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탁상시계가 필요한 겁니다. 은은한 불빛에 조용한 시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최소 1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도 만듭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충동도 줄어듭니다. 급한 연락이 걱정되신다고요?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하겠죠. 진짜 급한 일은 벨소리로도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수면 리듬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원래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새벽엔 그게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첫 번째 함정이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그 잠깐이 수면을 망치고 하루 전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문제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무서운 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스마트폰 유혹은 뿌리쳤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아,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 회의 또 망치면 어쩌지? 잠 못 자면 하루 망칠 텐데. 이런 생각들 익숙하지 않으세요? 자,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새벽에 드는 생각은 믿을 만할까요?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 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에 뇌는 굉장히 예민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뇌의 감정조절센터, 그러니까 전두엽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그 대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더 활발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도 새벽에 떠오르면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낮에 그 말 좀 실수였나? 정도로 지나갔던 일이 새벽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나한테 실망했겠지로 커집니다. 그야말로 불안 확대 재생산. 이걸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건 감정이 만든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새벽 내가 작업을 시작했구나. 지금 이 생각은 진짜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야. 두 번째는 생각에서 감각으로 옮겨가기입니다. 예를 들어 발끝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따뜻한지 이불의 촉감은 어떤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느껴보세요.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뇌가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감각에 있구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을 살짝 움직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에만 누워서 계속 생각에 빠지기보단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창문을 살짝 열고 공기를 느껴보세요. 몸의 상태가 바뀌면 뇌의 패턴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눌러주는 따뜻한 손이 됩니다. 의외로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이 시간의 생각은 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지친 뇌가 던지는 잡음일 뿐입니다. 그걸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생각에서 빠져나온 지금, 이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이완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세요. 이제 다시 자야지, 꼭 자야 돼, 자야 한다고. 네, 바로 억지로 잠들려는 노력. 이건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도 안 켰고 부정적인 생각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그렇죠. 다시 자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딱 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꼭 자야 돼. 지금 안 자면 내일 큰일이야. 왜 안 자지? 왜 잠이 안 오지? 지금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억지로 불러내려는 마음이 바로 문제예요. 잠이라는 건요, 눈 딱 감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잠은 초대받아야 오는 손님이지, 불러도 억지로 오지 않는 손님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마음이 생기면 뇌가 긴급 상황인가? 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각성 상태로 돌입합니다.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만 뇌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바짝 깨어나는 거죠. 제가 비유 하나 해볼게요. 아이를 재우는 부모 마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자. 당장 눈 감고 자라고 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하지만 졸리면 자렴하면서 다정하게 등을 토닥이면 어느새 고르렁하고 잠들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달래야 잠듭니다. 몰아붙이면 도망가요. 그렇다면 깨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첫째, 침대에 누운 채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30분 넘게 뒤척이고 있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세요. 물론 번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느릿느릿 조용하게요. 그리고 조도 낮은 조명 아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셔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냥 깨어있는 나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이완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단순한 호흡 하나가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몸을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바꿔줍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나 왜 이래 또 못 자고 있네? 내일 피곤할 텐데 큰일이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올라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잠깐 깨 있는 것뿐이야.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다시 잘 수 있어. 이게 바로 수면을 회복하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잠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 못 든 밤을 실패한 밤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깨는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한두 번 깨어있는 시간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내 몸 상태를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독일 기회를 얻는 거니까요. 이제 스마트폰도 안 켰고 감정도 지나갔고 억지로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깼을 때는 도대체 뭘 해야 좋은 건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스마트폰도 안 보고 생각도 흘려보내고 억지로 자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 지금 나는 대체 뭘 해야 하죠? 맞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에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건 아주 실용적인 질문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남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조명을 조심하세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물 한 잔 마시려고 불을 켤 때 천장등 확 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요, 뇌한테는 아침이야. 기상. 이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무드등이나 간접등을 사용해 주세요. 눈이 편안해야 뇌도 다시 잠들 준비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 몸에 따뜻한 액체가 들어가면 위장도 이완되고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특히 수면 중 체온이 떨어지면서 깼다면
이 한 잔이 꽤 든든하게 작용합니다. 카페인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그냥 따뜻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 자극을 이용한 이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손끝을 만져보세요. 지금 내 손이 따뜻한지, 이불 촉감은 어떤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은 어떤지.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을 살짝 추가하는 것. 가볍게 몸을 돌려보거나 누운 채로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혹은 조용히 일어나서 허리를 쭉 펴거나 어깨를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잠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짧은 마음의 정리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깨어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보세요. 어쩌면 오늘 내가 너무 긴장한 채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싶었던 걸지도요. 그 순간을 탓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수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깨어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잠 못 든 새벽이 괴롭기만 한 건 반드시 자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그 강박을 놓아주는 순간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잠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요. 그러니까요, 깼다면 무리하게 다시 자려 애쓰기보다 나를 위한 조용한 의식 하나 만들어 보세요. 물 한 잔, 감각에 집중하기, 가벼운 움직임, 마음의 속삭임.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새벽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집니다. 자,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이게 거의 매일이에요.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요? 맞아요. 그럴 땐 생활 습관이나 몸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게 오늘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요즘 계속 반복되시나요? 만약 매일같이 새벽 3시쯤 눈을 뜨신다면요. 이건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꽤나 바쁘거든요. 먼저 간과 폐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한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 3시부터 오시는 폐가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자주 깨신다면 이 두 장기가 피곤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지만 야근, 과음, 늦은 저녁, 스트레스 이런 생활들이 반복된다면 간이 그만 좀 해 라고 항의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시간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건 원래 아침에 점점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몸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새벽부터 분비가 시작돼요. 결과요? 잠을 깨우는 강력한 신호가 뇌에 전달됩니다. 자, 이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해. 하지만 현실은 새벽 3시 깜깜한 침실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혈당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거나 저녁을 너무 가볍게 먹었거나 혹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새벽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몸이 스스로를 깨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들에겐 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생각해 봐야 해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으로 깨신다면 무호흡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이 지금 큰일 났어 하고 뇌를 깨우는 겁니다. 이건 꼭 수면다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심리적 요인. 요즘 감정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걱정이 많고 억지로 웃고 괜찮은 척 하느라 에너지 다 소모되고 그럴 땐 뇌가 밤에라도 감정을 처리하려고 깨어있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증상 초기에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요. 나는 낮엔 괜찮은데? 라고 하셔도 뇌는 새벽을 이용해서 묵은 감정을 처리하려는 거죠. 그리고요, 수면 환경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괜찮은지,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조명은 깜빡이지 않는지, 자기 전 너무 밝은 불빛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우리 뇌는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작은 자극이 누적되면 수면 리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이 신호들은 대부분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몸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보면 새벽에 깨어나는 일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들을 줄이려면 일상에서 뭘 바꿔야 할까? 구체적인 생활 습관 팁 바로 다음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도 알아봤고 그 순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선생님, 앞으로 무엇을 바꾸면 이런 새벽 각성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전 팁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첫째, 취침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매일 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는 언제 자야 하지? 혼란스러워져요. 가능하면 주말에도 취침 기상 시간을 크게 바꾸지 마시고 늦어도 밤 11시 전엔 잠자리에 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둘째, 잠들기 전 최소 1시간은 전자기기 금지 구역으로 만드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이건 뇌 입장에서 보면 전쟁터예요. 자기 전까지도 눈에 자극, 뇌에 정보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면 몸이 잠들겠다고 선언하기가 너무 어렵죠. 1시간 전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그게 뇌에게 보내는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사인입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에 끝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요 하시지만 사실 뇌 깊숙이선 얕은 수면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특히 늦은 밤 술은 잠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취에 가깝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해요. 잠은 자연스러울수록 좋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 시간은 취침 3시간 전으로 조절하세요. 배가 너무 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위장이 열심히 일하느라 몸이 쉬질 못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식사는 되도록 피해 주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위장을 편안하게 정리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나만의 이완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조명 어둡게,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발바닥 지압 또는 스트레칭, 숨을 깊게 5번 들이쉬고 내쉬기. 이런 식으로 매일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면 뇌는 그 루틴을 잠 오는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이 아주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섯째, 마음 근육도 풀어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뭐가 좋았지?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누구에게 고마웠는지, 어떤 일이 나를 웃게 했는지. 이건 단순한 감정 놀이가 아니라 뇌를 불안에서 안정으로 전환시키는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한번 깼다고 해서 실패한 밤은 아니다. 이 마음가짐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은요, 완벽해야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뒤척이는 밤도 있고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자는 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오늘 밤을 바꾸고 조금씩 당신의 아침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